제41회 ADS-B 기출보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부당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필요한 전문 인력이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알고리즘이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변화의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양보다 질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질에서 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같이 보기를 볼게요. 데이터의 처리 시점은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로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분석 방향 또한 이론적 인과관계에서 단순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과거에는 표본조사 정도만 가능했다면 이젠 데이터 분석 비용도 하락했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의 연결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사생활 침해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사용자의 책임으로 해결한다 라는 동의에서 책임으로 라는 방안이 통제 방안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업 내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고객별 구매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고요.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필요합니다. 유통 판매, 고객 데이터, 자재 구매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 것은 정답은 CRM입니다. 이제 커스터머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고객 얘기가 들어가면 CRM을 선택을 하면 시험장에서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SCM이 뭔지 한번 볼게요. 1번 SCM은 기업이 외부 공급업체나 아니면 제휴업체랑 통합된 공급망으로 연계를 해서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BAI는 전사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솔루션이고요. ERP는 회계나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고객별 구매 이력 데이터,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은 C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빅데이터의 가치 창출 방식이 기업 정보 개인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GDP 이야기가 들어가서 정보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GDP가 올라가는 효과는 기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향이죠. 즉 운용 효율성이 증가가 되면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국가 전체로는 GDP가 올라간다. 이것은 기업에 해당하는 영향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최적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돌연변이, 자연선택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화시켜 나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최대의 시청률을 얻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대에 방송해야 하는지 여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진화, 돌연변이, 자연선택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유전 알고리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뭐냐면 훈련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거나 이미지를 예측하는 일을 우리는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관규칙 학습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변인들 간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연관규칙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과자를 자주 살까 이런 내용들이죠.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를 조작을 하면 어떤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그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 건축 연도에 따라서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로 회귀 분석의 예가 되겠죠. 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의 가치 패러다임 변화 순서로 옳게 정렬된 것은 정답은 4번이겠죠? 일단 디지털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아날로그의 세상을 효과적으로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연결됩니다. 커넥션.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정보와 대상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요. 마지막이 에이전시입니다. 복잡한 연결을 효과적이고 믿을만하게 관리해주는 에이전트 기능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전달, 통찰력 있는 분석, 다 분야 간의 협력, 이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분석 기술에 대한 훈련은 하드 스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DIKY 피라미드의 계층 구조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건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라서 다들 익숙하시죠? 정답은 1번입니다. 기술은 해당하지 않죠. DIKY 말 그대로 데이터, 인포메이션, 널리지, 위스덤 피라미드입니다. 마지막 1과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인문학적 사고의 특성과 역할 중 6가지 핵심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결론 도출이라는 것은 없고요. 정보에서는 리포팅, 경고, 추출이 있으며 통찰력에서는 모델링, 실험 설계, 권고, 예측,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